안녕하세요. 감성재가 노인복지센터입니다. 오늘 영상은 현장평가에 관한 건데요. 현장평가 시에 예상되는 질문들과 답변을 모아서 한번 쭉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센터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무슨 내용이 있었나요? 기억나세요? 라고 하시면 답변입니다. 보수와 휴일, 근로시간, 연차수당 등의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와 급여 명세서를 받고 있나요? 네, 받고 있습니다. 고충 처리 절차를 알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수급자 어르신이나 보호자와의 갈등, 폭언, 서비스 외의 행위 요구, 업무상 문제점 등 고충이 발생하면 사회복지사나 센터장에게 보고를 하고 30일 이내에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대응 지침에 관한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예, 받았습니다. 수급자 어르신과 보호자의 폭언, 폭행, 성희롱, 서비스 외의 행위 요구 시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대처한 후 그 상황을 육하 원칙에 의거하여 센터에 보고하면 됩니다. 운영 규정에 대해서 매년 교육을 받으시나요? 네, 수급자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 전 신규 직원 교육을 받으며 어르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나 질병, 그리고 서비스 제공 계획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요양보호사로서 지켜야 하는 윤리 지침도 배웠습니다. 요양보호사님은 어르신에게 방문 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전 인수인계를 받으셨나요? 네. 센터장님께서 어르신의 건강 상태나 가정 및 생활 환경, 특이사항, 급여 제공 부분 등 모두 자세하게 인수인계해 주셨습니다.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에 대해서 알고 계신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성폭력은 육체적 행위뿐 아니라 음담패설, 외설적인 사진,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됩니다. 종사자 간 및 수급자와 종사자 간 등 다방면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서로 존칭 사용하기, 공과 사를 구분하는 태도, 만일 발생 시는 단호한 거부 의사 표현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응급 상황 대응 지침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수급자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무호흡 또는 비정상 호흡 증상이 발생하면 심장마비 상황으로 생각하고 심폐소생술을 4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순서로는 의식 확인, 119 구조 요청, 호흡 확인, 인공호흡입니다.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올바른 손 씻기는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자주 씻어주어야 합니다. 치매 예방 및 관리 지침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르신이 주기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 등푸른 생선, 콩, 검은 참깨, 미역 등 해조류, 우유 및 유제품, 시금치, 호두, 카레, 브로콜리 등을 섭취와 사회활동 및 인간관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혼자 방치하지 않는 것이 예방에 중요합니다. 욕창 예방 및 관리 지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욕창은 지속적인 압박을 반드시 피해야 하기 때문에 앉은 자세일 때는 2시간마다, 누운 자세일 때는 4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주고 피부를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합니다. 낙상 예방 및 관리 지침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의 생활 환경에서 미끄러운 요소는 일체 제거하고 가구는 모서리가 둥근 형태의 것을 사용하며 바닥에 물건, 늘어진 줄 등이 없도록 항상 치우며 화장실은 되도록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좋고 보행 시 보조기구 등을 사용하며 근력 강화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 제공을 합니다. 노인 학대의 종류와 신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적 학대는 노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임은 부양 의무자로서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기는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과 예방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에 의해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통증과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는 질환으로 올바른 자세와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이러한 질환을 예방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으셨나요? 네, 어르신에 대한 모든 정보는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 다음은 목욕 시 해당 사항 질문과 대답입니다. 질문입니다. 선생님, 목욕 전 배뇨 배변 도움을 제공하시나요? 예, 목욕하기 전 어르신께 화장실을 다녀오고 싶으신지 여쭤봅니다. 목욕물 온도는 몇 도로 제공하나요? 예, 32도에서 38도 사이에 맞춰서 제공합니다. 선생님, 목욕 서비스 제공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적으로 60분 정도 하지만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서 40분 정도 할 때도 있습니다. 몇 명이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2명이서 합니다. 목욕 후 몸단장 및 주변 정리를 해주시나요? 네, 어르신께 머리 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화장하기 등 필요시 적절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양보호사님께 드리는 질문과 대답이었고요. 이 다음은 어르신과 보호자님께 해당하는 질문과 대답입니다. 어디까지나 대답은 예시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요양보호사님이 지각하는 경우가 많으신가요? 아니요, 잘 출근하십니다. 특별한 일이 생길 때는 미리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해하고 잘 하십니다. 요양보호사님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떤 서비스를 할 건지 미리 설명을 해주고 하시나요? 네, 방을 청소하는 경우 방을 청소할게요 라는 말을 하고 나서 합니다. 요양보호사님이 어르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해주시나요? 네, 잘해줍니다. 요양선생님이 어르신께 평상시 반말로 대하나요? 호칭은 뭐라 부르시나요? 아니요, 나를 얼마나 존중해주는지 몰라요. 어르신이라고 부르면 존댓말합니다. 센터에서 어르신과 서비스 계약 당시 어떻게 서비스를 해줄 건지 설명을 들으셨나요? 네, 센터장이 설명을 다 해주고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계세요? 네,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나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거고 나의 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밥도 빨래도 음식도 내 거만 해줘요. 어르신, 요양보호사님에게 화내거나 소리 지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나를 위해 일을 해주는 사람에게 고마운데 소리를 지르고 화내는 일은 없습니다. 어르신, 요양보호사님이 어르신께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에게 참 잘해줍니다. 어르신, 요양보호사님이 어르신께 체위 변경, 일어나기, 앉아있기 등 잔존 능력 회복 훈련을 하시나요? 네, 혼자 못하면 옆에서 도와주며 가끔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르신과 보호자님께 해당하는 질문과 대답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직접 현장에서 어르신의 몸 상태와 집안 위생 점검 및 서류 파일 점검에 관한 내용인데요. 점검해야 할 것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르신의 구강 상태, 어르신의 신체 청결 상태, 어르신 방, 냉장고, 화장실 등 집안 위생 상태는 어떤지, 두 번째로 센터에서 제공하는 앞치마를 착용하고 근무를 하고 계신 상태인지, 또한 어르신 댁에 있는 급여 계약서 포함된 파일을 점검하고요. 마지막으로 어르신의 신체에 상처와 멍 등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게 있는지 살펴보기 때문에 평소에도 어르신이 다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 주시고 혹시 발생한다면 센터에 바로 연락 주셔서 객관적 증명이 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학대 의심을 받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현장 평가 시에 예상되는 질문들과 답변, 그리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내용들 잘 숙지해 주시고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성재가 노인 복지센터였습니다.